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실질금리, 유동성, 채권 시장, 비트코인 누르는 이 세 가지 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최근 급락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핵심 원인으로 이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하락의 세 가지 요인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상황이 변해야지만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는지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하락세에는 여기에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여기서는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투자 전문 매체 FX 스트릿에서 나온 겁니다. 첫 번째는 안전자산 대비 상대적 매력이 약해지는 실질금리의 상승, 그리고 둘째는 가격이 중기 하락 채널의 하단부를 테스트하며 기술적으로도 부담이 커진 구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질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차입 비용이 올라가고 달러 강세가 강화되면서 이 장기 국채의 실질 수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 기관이 위험자산 비중을 축소하는 흐름이 이제 뒤따르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이제 금리, 실질 금리가 오르게 되면 금리가 높은 이 장기 국채 같은 곳으로 투자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 금리가 낮아서 실제적으로 수익률이 이런 장기 국채에서 안전자산에서 이제 낮은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위험 자산으로 이제 그 자금이 몰리는 현상들이죠. 근데 지금은 실제 금리가 오히려 오르면서 차입 비용이 올라가고 달러 강세가 강화되고 이제 장기 국채의 실제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위험 자산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실질 금리 상승은 연준이 단기간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낮다는 시장의 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강한 고용, 소비 등 예상보다 견조한 성장 흐름과 더불어 중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연준의 정책 기조가 장기간 제약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고용과 소비 등 이제 경기 지표가 이제 좀 안 좋아져야지 금리 인하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쉽게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가 쉽지가 않죠, 중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를 좀 어렵게 만들고 있고, 연준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반등 조건이 연준의 즉각적인 전환이 아니라 실질 금리의 하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 금리가 낮아지는 조건은 명확하다라고 하는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제어되며 이 시장이 향후 금리 인하를 다시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할 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동성이 다시 위험 자산으로 확산되고 높은 변동성을 가진 비트코인에 자연스럽게 자금이 흘러들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비트코인이 이제 오르려면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우선 내려가야 됩니다.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는 4.119% 정도가 되고 있어요. 미국의 이제 국채죠.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가 이 상승 추세로 바뀌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 이 10년물 국채 금리에 따라서 이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의 유동성을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실질 금리는 지금 소폭 상승하는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면서 이 조건이 지금은 아직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국채 수익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꺾일 때, 그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결국 이제 비트코인의 다음 방향은 이제 금리와 인플레이션, 채권 시장의 기대 변화가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 금리가 꺾이는 순간이 유동성 회복의 신호이자 비트코인이 다시 강세 기조로 돌아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비트코인 하락은 유동성 고갈이 원인이다. 나스닥과의 높은 상관관계 주목이라는 기사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장에선 유동성 축소가 가상자산 전반의 매도 압력을 키우는 주요 배경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와의 상관관계가 높아진 가운데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도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급락 원인, 여기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인공지능 관련 지출 증가에 따른 투자자 불안 심리 외에도 유동성 감소를 이제 핵심 변수로 꼽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웨스파고 증권에 따르면 10월 미국 금융시장의 유동성은 2022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축소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호성 웨스파고 수석 주식 전략가는 유동성이 줄어들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고위험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스닥과의 상관관계도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실제로 나스닥 100 나스닥 일간 수익률의 이제 3배를 추종하는 ETF와 지금 비트코인의 상관관계 수가 0.7을 기록해서 높은 연동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나스닥 100 지수와 동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나스닥 100 지수보다 이 변동성이 훨씬 더 커요. 비트코인 자체가. 그래서 나스닥이 3배 ETF와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스닥과 지금 굉장히 유사한 방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 같은 흐름은 비트코인이 유동성 스펀지 역할을 하면서 시장 유동성의 흐름에 따라 가격이 좌우되는 자산임을 방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약세 신호도 지금 뚜렷하다라고 하는데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이 데드크로스가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기적인 약세 전환 신호로 해석을 하는데요. 물론 이게 이제 약세 신호이긴 합니다.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하면서 이 데드크로스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나왔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하향한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미 한번 데드크로스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하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지만 그때 다시 가격이 반등하면서 다시 골든크로스로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데드크로스 나왔다고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데드크로스는 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로 바뀌는 전환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추세의 전환에 대한 신호로서 명확하게 좀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준 유동성 재공급은 2026년 초 예상이라고 하는데 웨스파고는 미국의 유동성 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전력관에 따르면 유동성 회복은 빠르면 2026년 초가 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은 오는 12월부터 보유자산 축소를 중단하고 내년 2월부터 월 25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 매입을 재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금리 인하 말고도 이제 다른 방법으로 유동성이 조금씩 늘어나는 방향성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그게 좀 약한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달러 지수도 지금 이제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방향성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달러 지수가 지금 약세로 돌아서야지만 비트코인에 또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증시 일제 급락 비트코인 하락 트리거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이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자체가 모두 급락을 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선행적으로 움직이고 증시가 뒤따라 내려가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한국 코스피, 니케이까지도 3% 이상 급락세도 나왔고요. 뭐 나스닥도 계속해서 급락세, 전체적인 다우지수, 미국 지수도 모두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모두 다 이 약세 전환이 된 상태고요. 이 상태가 과연 어떻게 반등이 나올지, 과연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면 반등이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총 1,600조 원 사라졌다. 기관자금 이탈의 연쇄 급락이라는 기사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 최근 40일간 약 1조 1천억 달러가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규모 청산 사건 이후 기관 자금이 유출되면서 연쇄 매도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문가들이 하락의 기본적인 약세 요인으로 이제 구조적, 심리적, 기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의 뭐 관세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고요. 자,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 패닉 셀 폭발 전문가들은 지금은 기회라는 기사고, 뭐 지금 비트마인의 회장 톰 레이 같은 경우는 10월 청산 여파와 12월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짓눌렀다라고 하면서 매도세가 점차 소진되고 있어 단기 바닥이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트 호건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는 현재 가격대를 장기 투자자들에게 세대적 기회 수준으로 평가를 하면서 최근 매도 압력은 경기도나 우려와 AI 고평가 논란, 미국의 대통령 이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기술적 지표와 투자 심리 흐름에서 단기 저점 형성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이 실제 이제 금리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짓눌러는 건 이건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매도세가 점차 소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바닥이 가까워졌다라고 톰리 회장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글쎄요,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고 이제 좀 주춤하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죠. 과매도 국면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고, 뭐 극단적 공포 상태에 이미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완전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느냐가 지금은 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ETF 순유출과 대규모 고래 매도도 하락 압력을 더했다.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진 점도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ETF에서도 자금 이출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5천억이 이탈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모두 자금이 이제 유출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유출된 규모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크게 유출이 나왔다가 조금씩 이제 낮아지는 흐름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에서 총 2억 2,010만 달러, 약 3,225억 원이 유출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에서도 1억 8,270만 달러, 약 2,680억 원이 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유출세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주춤해지고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오는 쪽으로 바뀌어야지만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ETF에서 자금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캐나다에서 이제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포함한 첫 예산안을 의회를 통과시켰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 정부가 첫 연방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스테이블코인 정책의 추진에도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산안은 캐나다 중앙은행이 감독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명확하게 지금 발행하는 규제 항목이 포함이 됐고, 이걸 이제 통과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캐나다에서는 중앙은행이 이를 감독하고 승인된 발행자를 등록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조항이 최종적으로 이행되기까지는 추가적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번 통과는 새 정부의 큰 성과로 평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선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각 국가들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하고 있어요. 일본도 이미 승인이 났고 규정이 났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걸 이제 홍콩에서 테스트베드로 지금 그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는 중앙 통제에 대한 그런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CBDC 쪽으로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국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규정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규제, 발행 규제가 좀 명확하게 빠르게 도출이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갤럭시 디지털도 비트코인 1억 3,500만 달러를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주요적인 대형 기관 투자자인 이 갤럭시 디지털에서 최근 몇 시간 동안 2,800BTC 이상을 이동시킨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 1,474BTC가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이체되면서 매도 준비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3,500만 달러 규모의 물량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최근에 급락 속도를 더욱 높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대형 고래들이 이 현금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뭐 피터 틸도 실제적으로 대형 비트마인의 지분을 일부 팔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큰 출렁임이 일어나고 있고 자본 유출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